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라. 최종적인 제 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안에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의학과 역사와 AI가 들어갑니다. 이 모든 6가지를 마지막이 융합하라. 저는 삼일체 과학신학 50권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아시아 한국신학으로 완성하고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신학으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제는 삼위일체가 마지막 신학의 다시 회복되어야 돼요. 서구신학에 위대했던 삼위일체 신학, 이것이 마지막에 회복되어서 아시아 한국신학으로 완성돼야 된다. 가죽부대를 바꾸라. 아시아 한국신학을 정립하라. 성경신학자가 되라. 목사, 과학자, 의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그리고 전도자가 되라. 이렇게 제 마지막 방향을 찾고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주석 강해가 제 80년 제 생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6월달에 제가 만 80년 제가 나이를 먹게 되었습니다. 제 모든 연구에 삼일체 과학신학 50권과 양대 산맥입니다. 성경, 주석, 신약은 이제 다 출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14권이 출간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 주석을 그 초유의 과거의 주석은 늘 말씀드렸지만 서기,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관점에서 서기적인 주석이라면 이제는 결론적으로 구속사적인 주석, 멋지게 한번 제 인생을 이 연구하는 데 다 바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많이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주일날 아가서를 할 예정으로 기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날 수소융합의학과 건강, 제목도 바뀌었습니다. 수소융합의학과 건강. 일본에서 창시된 수소수 의학이 저는 수소수, 공기, 그 다음에 주기염, 그 다음에 채식, 운동 5가지가 수소가 핵심이다. 이게 생존의학이다. 생활의학이다. 실용의학이다. 이걸 깊이 깨닫고 개인적으로 수소융합의학의 탄생을 시켰고 7권의 책을 5권까지 출간이 됐고 이제 2권은 수소융합의학의 원리, 의학적 원리 2권이 이제 2-3개월 내로 다 발간이 됨으로써 치유신학, 수소융합의학 2가지를 완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화요일 날에는 이제 수소수 개념에서 수소융합의학 개념으로 확대해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금 수소융합의학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제가 3월 3일 날 이거 깨달았거든요. 수소의 삼일체론을. 그래서 특집 방송을 5번 했고 오늘과 한 서너 번 더 한 다음에 다시 수소수, 주겸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제가 수소융합의학이니까요. 수소수 교재를 가지고 주겸도 교직을 하다가 또 건강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 지루하지 않도록 그렇게 통합적으로 총합적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 좀 보세요. 현대의학과 수소융합의학의 비교입니다. 현대의학과 수소융합의학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절 4절이 의학의 3인점 현대의학, 한의학, 파동의학, 수소수의학, 주겸의학, 각종 대체의학,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도의학, 무슨 의학, 의학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모든 의학의 핵심이 수소와 전자와 양성자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돕는 그 치료 행위가 21세기 모든 의학입니다.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았다. 베드스다 못에서 물에 움직일 때 이게 양성자예요. 먼저 들어간 자, 이게 전자예요. 먼저 들어가지 않으면 전자가 없어져 버려요. 셋째,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이게 수소의 특징입니다. 수소 이외에는 현대의학이든지 한의학이든지 어떤 의학이든지 어떤 약이든지 수소 이외에는 우리 몸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모든 의료 행위는 수소가 우리 몸의 질병을 치유하도록, 이것이 대원리 수소융합 의학의 헌장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의학의 삼일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현대의학과 수소융합, 제가요 지금 5권은 다 썼고 1권이 총 대표적서인데 1권은 의학적인 수소융합의학이 무엇인가 그런 책이 됩니다. 그 책에서 2장을 미리 써놨거든요. 2장에 대한 내용을 좀 미리 제목이라도 오늘 알려줘야 되겠다. 이것을 책으로 하려면 많이 또 기다려야 되니까요. 제가 이해를 시키는데 물 먹고 무슨 의학이냐, 물이 무슨 병을 고치느냐, 우리 물 마셔, 유명한 브랜드 물을 마셔, 이 생각을 깨트리고 이것이 현대 의학의 핵심이다, 이것을 설득해야 되고 입증해야 수소융합의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불초 죄인이 수소융합의학을 창시했다, 웃음거리죠. 누가 들을 때는 이 현대의학이 엄청난데 무슨 의학을 창시했다? 코미디 같은 이야기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나 진실입니다. 현대의학도 수소융합의학을 예면해서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 의미를 2번에 걸쳐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현대의학과 수소융합의학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비교를 하겠습니다. 자, 첫째, 간략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60몇 페이지 제가 써놓은 거거든요. 제목만 설명해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자, 다음에 보겠습니다. 내용을 서론격인데 제 2장에 1권 2장의 서론격이에요. 현대의학과 수소융합의 기본적인 게 뭐냐? 첫째, 현대의학이나 모든 의학은 질병의 치료의 본질은 활성산소와 항산화다. 활성산소가 모든 병을 일으킨다. 그리고 병을 치료하려면 활성산소를 제거해야 된다. 그것이 항산화다. 여기에 현대의학과 모든 의학이 다 합의가 됐습니다. 의학의 대헌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제는 자기 개인이 자기 몸을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AGI 시대예요. 2번째,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은 현대의학은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현대의학의 한계. 활성산소를 제거해야 질병이 치료되는데 현대의학은 수술이라든가 약은 활성산소를 엄청나게 발생을 시킵니다. 야누스예요. 2 얼굴이에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이 문제를 현대의학이 해결 못하고 있다.
거기에 대안으로 불초 종이 연구한 수소융합의학이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둘을 융합해야 된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세 번째, 수소융합의학은 활성산소를 원천적으로 제거합니다. 현대의학은 엄청난 업적에도 불구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치명적이에요. 마지막 고비가 그거예요. 그런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의학은 현대의학, 한의학, 파동의학, 수소수의학, 인삼주겸의학, 각종 대지학 중에서 유일하게 수소융합의학이 단연코 1등입니다. 따라올 수가 없어요. 새롭게 발견된 의학의 본질을 해결하는 의학은 수소융합의학이 탑이다. 이제 입증하겠습니다. 일권 책을 꼭 보십시오. 엄청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서론격으로 이야기합니다. 수소융합의학은 치유적 일상생활을 제시합니다. 다른 의학은 병원에 가야 되고 치료의 과정이 있고 엄청난 경비가 들고 치료하는 고통이 있고, 그런데 내가 집에서 일상적인 삶이에요. 물을 마셔야 돼요. 공기 숨을 쉬게 돼요. 소금을 먹어요. 음식도 먹습니다. 움직임, 운동도 합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최고의 의학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인간의 모든 본질 의학은 수소융합의학이다. 하루에 수소수 3리터를 마셔라. 습속 공기 하루에 2만 번. 산에서 살아라. 소금은 죽염을 하루에 5g 섭취하라. 음식은 하루 2끼 아침을 먹지 마라. 채식 위주의 2끼를 식사하라. 그리고 마지막 운동은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5번을 꼭 필히 실천하라. 이것이 수소수가 그 안에서 우리 몸을 지키는 5대 헌법이에요. 제가 이것을 융합을 시켰다. 5가지를 융합시켰다. 이것은 일상생활의 삶의 패턴을 바꾸면 돼요. 생활 습관을 바르게 하면 됩니다. 가장 쉽고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치료에 효과가 있고 어마어마한 세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현대의학과 수소융합의학의 비교와 마지막, 수소융합의학은 AGI 시대 기대수명 탈출의 대안이 된다. 여러분들 커즈 와일이 그랬어요. 구글에 2029년은 AGI 시대가 된다. 지금 ANI잖아요. AI 시대. AGI 시대 2기가 돼요. 그리고 2045년도는 ASI 초지능을 갖게 돼요. 초월적인 AGI는 인간과 똑같아요. AI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학적 혁명은 2029년이 되면 2030년부터 기대 수명이 1년씩 늘어난다. 다시 말하면 1년 살고 나면 1년이 또 의학적으로 더 살게 해준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120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120시대까지 가는 동안에 ASI 시대는 죽지 않는 인간의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의학적으로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AI예요. AI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 그것이 제가 외치고 있는 수소, 우리 몸에 수소가 정상적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의학이 AGI예요. 방법은 없어요. 과학적으로 우리 몸에 수소를 다량 집어넣어요. 물 3리터 자연적인 치료는 물 3리터, 공기, 습속 공기, 소금은 죽염,
음식은 채식, 그리고 운동, 자연 삶을 통해서 이것이 확인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강력하게 작용하도록 한다. 이것이 우리가 120세 시대의 핵심이에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수소수 3리터 마십시오. 산속에 사십시오. 소금은 죽여미에는 먹지 마십시오. 음식은 아침을 먹지 말고 두 끼만 채식 위주로 하십시오. 제 책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 5권의 책은 부처 종이 세계사의 수소 융합 의학 5가지를 완성했습니다. 먼저 들어간 자가 물이 통할 때 낫지 않는 병이 없다. 요한복음 5장 2절 4절을 입증한 책입니다. 자, 그래서 수명 탈출 시대의 대안이 수소 융합 의학이다. 가슴이 뜁니다. 자, 이제 5가지 중에서 4가지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대 의학의 업적부터 보겠습니다. 현대 의학은 야누스라고 그랬죠. 너무너무 위대하고 엄청나요. 저는 병을 갈 때마다 의학자들을, 의사들을 존경한다. 제가 치과에 가서요, 이가 상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다 이렇게 손을 봐서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너무 엄청나요. 제가 눈이 나빴을 때 눈을 어떻게 이렇게 치료해 줄까? 위대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황홀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욕망은 채워지면 또 다른 욕망이 생깁니다. 인간에게는 만족이 없어요. 현대의학의 고마움을 가슴에 안고 현대의학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수소융합의학이 해결할 수 있다. 7권의 책입니다. 화요일마다 만나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제가 제시합니다. 업적은 첫째, 오늘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이제 철저한 객관적 증거, 데이터의 의학이에요. 감히 거부할 수가 없어요. 데이터, 객관적입니다. 2번째,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1권에서 자세히 읽으십시오. 강력한 감염병 제압니다. 백신과 항생제는 위대합니다.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져와요. 셋째, 현대의학의 정확한 진단, 사진을 찍어버려요. 정밀한 외과 수술, 정형외과, 성형외과, 눈부십니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위대해질 수 있는가? 그 다음에 4번째, 급성 상황,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조합니다. 심정지가 돼서 쓰러졌잖아요. 짧은 시간에 병원만 가면 살아요. 어떤 의학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수소융합의학 못합니다. 한의학 못합니다. 현대의학만이 인간의 이런 절망 속에서 인간의 몸을 치료해 줍니다. 지금 AI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자료를 넣으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요. 참 엄청난 시대죠.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현대의학은 유전체 분석을 통해 맞춤형 치료는 앞으로 지금 약을 먹으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하잖아요. 이제는 2029년, 2030년 때 AGI 의학은 나 개인에게 맞춤형 약이 투여되고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항암제 쓰면은 참 개인의 맞춤형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부작용이 있었잖아요. 정확하게 개인별 맞춤형 의학이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입니다. 경이롭습니다. 자, 2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현대의학의 활성산소 검사법. 저는 이게 충격을 받았어요. 모든 질병은 활성산소가 일으킨다.
활성산소. 활성산소는 왜 일어나는가? 우리 몸의 내적 상태, 숨만 쉬어도 활성산소는 발생합니다. 엄청나게 우리가 특히 술, 담배 먹는다든가 과식, 비만 또는 자외선, 또 운동 안 하는 거, 마약, 이 못된 습관, 나쁜 공기, 나쁜 물, 육식, 뭐 이런 이야기들, 운동, 이런 걸 활성산소 생기는 원인이잖아요. 이거 이외에 더 많은 분야에서 우리 몸은 활성산소 지옥입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은 활성산소를 정확히 측정해서 수치로 딱 검사법을 했고, 항산화가 활성산소를 없앴잖아요. 항산화 검사법을 또 만들어냈어요. 활성산소는 놀라워요. 250에서 300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항산화는 2200 수치를 안 되면, 이하로 떨어지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활성산소 없앨 수 없어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산화된 상태, 세 가지 검사법을 해결했습니다. 우리 몸이 활성산소로 인해서 산화됐다. 세포가 녹이 슬었다. 그 상태를 10 수치까지 이상 올라가면은 질병과 암을 일으킨다. 엄청난 연구입니다. 정확합니다. 보세요. 제가 이야기했던 활성산소 수치는 250에서 306하라고 그래요. 이게 넘어가면은 안 돼요. 그런데 다 넘어가죠. 두 번째 수치 보겠습니다. 항산화,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 우리가 왜 수소수 마시면은 습속 공기, 죽염을 먹고 그 다음에 채식하고 운동을 하면 항산화 능력이 생기죠. 이것은 인체가 스스로 지키는 방어력, 면역력이에요. 이것은 수치가 놀라워요. 2200 마이크로몰이라고 그래요. 2200까지 올려야 돼요. 가장 2200이 올리는 방법이 뭐냐? 첫째, 수소수 3리터에 하루. 습속 공기를 마셔야 돼요. 그리고 죽염만 5g 먹어야 돼요. 그리고 채식이죠. 아침을 먹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운동을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5번 하는 것이 이 수치를 향하여 가장 효과적이다.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우리 몸이 얼마큼 산화되는가,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았는가. 산화 손상 지표 보세요. 이것은 좀 아주 용어가 어려워요. 8OHDG 그래요. 유전자 8번이 문제가 생겼다. 이거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 수치가 10을 넘어가면은 질병으로 연결됩니다. 나쁜 물을 마셨다. 수돗물이라든가 정수기물이라든가 생수라든가, 이것은 활성산소 수치를 올립니다. 술, 담배는 엄청나게 높입니다. 과식, 비만은 활성산소 수치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운동 안 해도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모든 생활 습관, 내 몸에서 제일 많이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것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세포에 35쪽에 지금 수치가 바뀌었습니다. 60쪽이 100쪽이가 아닙니다. 이제 35쪽의 전후, 우리 세포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약 80% 이상 전후로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그걸 막는 것은 수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몸이 손상되었다. 활성산소가 지배하고 있다. 항산화를 여기 없다. 그 수치가 8OHDG 10 이상 올라가면 몸이 산화됐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세포가 녹슬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현대의학이 이렇게까지 발전됐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현대의학이 활성산소 치료법은 어떻게 하는가? 현대의학이 활성산소에 대해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항산을 연구했습니다. 몸의 산을 정확한 수치, 정밀 진단까지 합니다. 딱 병원에 가서 이 수치 검사하면 나옵니다.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첫째, 항산화 주사 요법, 혈관을 통한 고농도 영양을 공급합니다. 자,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정맥 주사라는 게 병원에 가면 있잖아요. 이게 활성산소 제거 치료법이에요. 두 번째는 글루타치온 주사,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빨리빨리 있어요. 고농도 비타민 C 요법을 통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항산화 작용을 한다. 네 번째, 이제 치옥트산 세포 에너지를 깨우는 항산화 촉진제예요. 다섯 번째, 자, 일본에서는 자시약한다. 수소가스나 수소수를 처방하는 데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예를 쓰고 있죠. 근데 이 다섯 가지가 대표적인데 이것은 효과는 잠시 있지만은 활성산소를 잡지 못해요. 이것이 치명상이에요. 활성산소를 이것이 잡는다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 거예요. 치료가 안 돼요. 현대의학은 수소융합의학, 제가 창시한 수소융합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왜 못하느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현대의학은 활성산소 해결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여러분, 제가 수소융합의학을 제시할 때 현대의학이 있는데 무슨 무리 치료를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7권의 책은 이 세계에서 거의 최초가 될 겁니다. 이 새로운 의학을 탄생시켰다. 성경의학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 건강법에서 나왔어요. 자, 왜 해결을 못하느냐? 첫째, 질병 원인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부족해요. 현대의학은 질병의 원인을 90% 활성산소라고 그래요. 그런데 100%예요. 무슨 말이냐면 현대의학은 90% 활성산소가 병을 일으키고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면 산화되고 염증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심하면 암이 생기고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고 죽는다. 이게 현대의학이에요. 10%는 활성산소 일으킨 게 뭐냐? 노화, 그 다음에 유전적인 의원, 그 다음에 사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 세균. 이 네 가지를 10%는 분리했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노화도 원인은 활성산소 때문에 부모로부터 활성산소가 유전이 되온 거예요. 노화도 왜 노화가 되느냐? 활성산소 때문에 노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고도 사고 나면은 염증이 생기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활성산소가 염증을 발생시켜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 활성산소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분리시켜 놓고 참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100%라고 봅니다. 존스 호킨슨 대학이 90% 활성산소가 병을 일으킨다. 이 발표거든요. 저는 100%로 봅니다. 제가 AI하고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이 교수님 논리가 맞습니다. 그 네 가지도 결국은 활성산소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유전도 결국 활성산소예요. 아버지에게 받은 아버지 원인이 활성산소지요. 제 이론이 맞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첫째 문제예요. 두 번째, 현대의학의 위대함과 함께 빛과 어둠의 양면성을 보라.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수소융합밖에 없다. 자, 독성산소만 선택적으로 제거하지 못해요.
우리 몸은 공기에 산소를 마시면 2%가 활성산소입니다. 이 활성산소가 좋은 역할을 해요. 백혈구를 도와줘서 바이러스 세균을 제거시킵니다. 그 무시무시한 활성산소 좋은 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의 신호체계를 연결합니다. 우리 몸의 정보가 활성산소가 연결. 이거 어마어마한 역할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의 생활습관이 나쁘다든가 술, 담배 먹는다든가 과식과 비만을 한다든가 운동을 안 한다든가 자외선을 이렇게 한다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가 잠을 적게 잔다든가 이런 생활습관이 나빠지면은 2% 좋은 활성산소가 나쁜 활성산소가 돼버려요. 그래서 질병을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구별 처리를 못해요. 현대의학은 못합니다. 현대의학은 활성산소 전체를 다 없애버려요. 좋은 활성산소도 없애버려요. 우리가 암세포만 골라서 죽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좋은 세포까지 한꺼번에 다 피해를 주잖아요. 이걸 해결을 못해요. 근데 제가 참 주장하는 수소융합의학은 수소수 3리터, 습속 공기, 주겸, 채식, 운동 이 수소의 5가지 생존의학이거든요. 이것은 정확하게 하이드록실 라디칼이라는 무시무시한 활성산소만 쫓아가서 제거합니다. 좋은 활성산소는 보호합니다. 자연의 법칙을 인간의 이성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예요. 이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완화는 시켜줘요. 급성 질병을 완화시키는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러나 반대로 활성산소를 엄청나게 일으킵니다. 해결이 안 돼요. 90% 능성까지 왔는데 10% 해결을 못해서 지금은 10%가 필요한 시대거든요. 21세기는. 이 문제를 해결 못한다. 그것을 수소융합의학이 해결해 준다. 둘을 융합하라. 자, 세 번째 문제는 현대의학은 활성산소 대응에 시간적 한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활성산소는 100만 분의 1초 만에 생겨요. 그냥 스트레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생겨요. 100만 분의 1초 만에. 그런데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 순간에는 도움을 받지만은 문을 나오는 순간부터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주사를 맞는 순간에도 활성산소가 발생해요. 이걸 해결 못해요. 여러분들이 자기 몸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온 영과 혼과 몸이에요.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하라. 몸을 보존해야 돼요. 보존 못하는 것도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관리 못한 것도 죄지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한계를 일으킨다. 마지막으로요. 현대의학 네 번째. 본질적 원인은 제거하지 못하고 치료 시 부작용이 많아요. 암 치료하면요. 암 수술하잖아요. 그때 상상을 못할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잖아요. 몇 번 하는 동안 우리 몸은 완전히 활성산소가 지배해버려요. 세포마다 엄청난 활성산소가 지배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수술을 하느냐? 수술 안 하면 죽어요.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연장하기 위해서 활성산소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 질병을 완화시키고 연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 선택을 의학적으로 취합니다. 훌륭해요. 위대합니다. 그러나 수소융합의학과 통합이 된다면은 엄청난 효과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효과가 나온다. 수소융합만 가지고도 안 돼요. 지금은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수소융합을 100% 지킬 수 없어요. 수소수 3리터를 매일 마시라는데 그게 잘 안 지켜져요. 숲속에서 살고 2만 번 호흡하라는데 밖에서 살아요. 아파트 지역에서는 생명의 공기가 없어요.
안 돼요. 죽염만 먹어야 되는데 일반 소금, 천일염, 정제염, 꽃소금, 맛소금, 암염 이런 걸 먹으니까 안 돼요. 아침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간헐적 금식이 나와가지고 통쾌하게 아침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육식을 하고 인스턴트 식품을 먹고 채식 위주로 안 해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5번 하라는데 안 해요. 제가 제시한 창시한 수소 융합학을 100%만 지킬 수 있다면 질병은 거의 해결됩니다. 그 부족한 것을 현대의학이 통합하면 양쪽 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는 하면서 더 많은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해결을 못합니다. 마지막에 하나 더입니다. 현대의학의 시스템이 경제적, 구조적 폐쇄성이 엄청난 경제적 의료비가 있습니다. 제약회사의 경제 논리. 수소는 흔하거든요. 그러면 좀 제가 지나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장사가 안 됩니다. 제약회사, 병원들 그런 논리에 오해를 받습니다. 이건 돈이 안 들잖아요. 수소수 마셔라 3리터. 산에서 살아라. 죽염을 먹어라. 채식 위주로 해라. 운동을 해라. 이건 생활의학이에요. 생활에 피할 수가 없어요. 생존이에요. 이거 한 가지씩 안 하면 죽어요. 하기는 하는데 바르게 하라. 수소 위주로 하라. 21세기 AGI는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수수수 마시라, 공기 어쩌라. 핵심은 이건데 이 5가지가 지향하는 수소의 역할을 극대화시킵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래서 기대 수명을 120세까지 그리고 죽지 않는 존재로 의학이 발전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있는 수소융합의학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의학 위대함과 아쉬운 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면 현대의학이 있는데 비교도 안 되는데 이 문제가 수소융합의학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특별히 제목이라도 알렸고 다음 시간은 수소융합의학이 이 현대의학의 문제점을 어떻게 채워주는가. 이 둘이 융합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 은혜고 여러분들 당장 수소수 하루에 3리터씩 마셔야 돼요. 여자는 2.5리터. WHO가 2리터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더 마시세요. 치료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능하면 숲속에 살아야 돼요. 숲 가에 길을 건너서 아파트 지역 산다. 80% 의미가 없어요. 숲산 속에 해야 돼요. 나무 속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소금은 결코 정제염이나 천일염이 세계 제일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오염됐어요. 죽염을 드셔야 돼요. 그리고 육식은 WHO나 한국암학회나 한국 정부에서도 의료기관에서도 암을 일으킨 발암 물질 용소라고 지금 다 발표 다 했어요. 육식 안 하셔야 돼요. 육식하면 어쩐다, 단백질 어쩐다. 그 논리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인스턴트 식품, 활성산소가 폭발해버린다. 활성산소의 핵이에요. 채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운동을 안 하셔도 활성산소가 폭발하고 운동을 2시간, 3시간 하면 활성산소 폭발해서 빨리 죽어요. 하루에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저는 5번 하라. 1시간 하라. 이렇게 기준을 확정시켰습니다. 현대 아프면 무조건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근데 병원에 가시기 전에 내가 이 5가지 수소융합의학을
의학을 실시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이 둘이 융합되면은 이제 AI 시대에 엄청난 의료비가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수소 융합 의학이 대안이 됩니다. 성경이 이래야죠. 요한복음 5장 2절 4절 물이 움직일 때 양성자입니다. 먼저 들어간 자, 전자의 특징입니다. 낫지 않는 병이 없다. 수소예요. 수소는 모든 의학은 수소와 전자와 양성자의 역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랍고 놀라운 성경의 위대함을 다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현대의학의 고마움을 잊지 아니하며 부족했던 부분을 성경에서 채워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건강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